이게 사랑입니까? 보호입니까? 미라야, 어디가? 문 닫고 집에 가려고요. 내가 데려다 줄게. 혼자 가면 위험해. 혼자 외출 불가능. 카페 문 닫을 때도 따라옵니다.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몇 번을. 언제든 들어옵니다. 미라야, 내가 없으면 안 돼. 이게 사랑입니까? 통제입니까?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저는 유미라입니다. 올해 57살이에요. 5년 전 남편을 암으로 먼저 보냈습니다. 그 후로 혼자 살아왔어요. 마포의 작은 카페를 운영합니다. 느린 잔이라는 이름이에요. 새벽부터 밤까지 카페를 지켰어요. 딸은 결혼해서 제주도에 있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보는 게 전부였어요. 명절에 전화하고 가끔 용돈 보내주고 그게 다였습니다. 외롭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카페 에스프레소 머신이 고장났어요. 중고가전 수리업자를 불렀습니다. 최동혁 씨였어요. 58살, 전직 기술자셨대요. 이 기계 오래됐네요. 그래도 정 붙은 건 잘 고쳐야죠.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처음엔 그저 수리기사였어요. 하지만 다음 날부터 카페에 들르기 시작했습니다. 커피 한 잔만 주세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미라 씨는 커피를 참 정성스럽게 내리시네요. 오랜 습관이에요. 남편이 좋아했거든요. 남편분은 5년 전에 먼저 갔어요. 아, 저도 3년 됐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더 묻지 않았어요. 외롭죠? 네, 외로워요. 같은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갔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2개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동혁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미라 씨 같은 분이 제 곁에 있어 준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이런 감정을 느낄 줄이야. 저도 좋아요. 그렇게 우리는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3개월은 정말 행복했어요. 동혁 씨는 매일 카페에 들렀습니다. 미라야, 커피 맛있어.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할까? 저녁에 뭐 먹고 싶어? 항상 저를 챙겨줬어요. 밤늦게 카페 문을 닫으면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혼자 가면 위험해. 내가 데려다 줄게. 괜찮아요. 바로 앞인데. 그래도 밤길은 위험해요. 처음엔 고마웠어요. 챙겨주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주말마다 함께 산책했어요. 손을 잡고 걷던 시간들. 이 카페 좋다. 우리도 언젠가 같이 운영할까? 제가 그린 메뉴판 어때요? 완벽해. 여기 딱이네. 행복하지? 응. 정말 행복해. 그때는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면서부터였어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재료 납품업체를 만나러 가겠다고 했더니 동혁 씨가 말했어요. 내가 데려다 줄게. 괜찮아요. 혼자 갈 수 있어요. 아니야. 내가 데려다 줘야지. 남자 업체지? 처음엔 챙겨주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고마웠어요. 일주일 후 단골 손님과 차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동혁 씨가 카페에 들어왔어요. 누구랑 얘기해? 단골 손님이에요. 남자네요. 네. 오래된 단골이에요.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날 밤, 미라야. 남자 손님들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카페니까요. 그래도 좀. 동혁 씨? 아니야. 그냥 불편했습니다. 2주 후 카페 인스타그램 계정에 사진을 올렸어요. 새로운 디저트 메뉴였습니다. 그날 저녁, 미라야, SNS 좀 그만해. 왜요? 홍보용인데. 이상한 사람들 꼬여. 장사에 방해돼. 아직은 괜찮은데요. 내가 보기엔 안 괜찮아. 결국 계정을 비공개로 돌렸어요. 그의 분위기가 싸늘해졌거든요.
어느 날 동혁 씨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손에 열쇠를 들고. 이거 뭐예요? 카페 열쇠. 복제했어. 왜요? 혹시 몰라서. 급한 일 있으면 내가 대신 열게.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내 공간인데. 하지만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가 상처받을까봐.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내 공간이 누군가의 통제 아래 들어가는 느낌.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이라는 걸. 매일이 반복됐습니다. 아침, 카페 문을 열면 동혁 씨가 나타났어요. 오늘 누구 만나? 그냥 영업이에요. 남자야? 네. 커피콩 납품업체. 내가 같이 갈게. 거절할 수 없었어요. 분위기가 싸늘해지거든요. 점심. 카페에서 일하는데 계속 전화가 왔습니다. 뭐 해? 일해요. 손님 많아? 보통이요. 남자 손님? 그냥 손님이요. 집중할 수 없었어요. 손님들도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녁, 카페 문을 닫으려는데 동혁 씨가 와 있었어요. 내가 데려다 줄게. 혼자 갈 수 있어요. 안 돼. 위험해. 매일 함께 집에 갔습니다. 혼자는 한 발짝도 못 나갔어요.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동혁 씨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을. 어디를 가든 물었어요. 어디가? 누구 만나? 몇 시에 와? 보고해야 했어요. 아니, 보고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항상 함께 가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밤마다 동혁 씨가 찾아왔습니다. 카페 문을 닫고 집에 가면 문을 두드렸어요. 처음엔 반가웠습니다. 부부처럼 지내니까요. 하지만 점점 부담스러워졌어요. 매일 밤, 미라야. 응. 이리 와. 그와의 관계는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잠깐만, 가만히 있어봐. 거절할 수 없었어요. 거절하면 분위기가 싸늘해지거든요. 하루에 2번, 3번. 어떤 날은 4번도 넘게 관계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이런 50대 후반 남성분 계세요? 이거 정상인가요? 처음엔 건강한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힘들어졌어요.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동혁 씨, 오늘은 좀 피곤해요. 왜? 어디 아파? 아픈 건 아닌데 좀 쉬고 싶어서. 조금만. 괜찮아. 금방 끝낼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힘들어서 거절했어요. 동혁 씨, 오늘은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미안해요. 동혁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래. 일어나서 옷을 입더니 나갔어요. 1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걱정돼서 전화했어요. 동혁 씨, 어디 계세요? 카페. 왜 거기에? 문 잘 잠갔나 확인하려고. 열쇠 있잖아요. 그래서 들어왔어.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내 허락도 없이? 하지만 아무 말도 못했어요. 몇 주가 지났습니다. 몸이 이상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배가 아팠습니다. 소화도 잘 안 됐어요. 밥을 먹어도 토할 것 같았고, 속이 쓰렸습니다. 온몸이 쑤셨어요. 어깨도, 허리도, 다리도.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헬쑥해져 있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고, 피부도 칙칙했습니다. 이렇게 계속하면 내 몸이 먼저 망가질 것 같아 병원에 가야 했어요. 하지만 혼자 가고 싶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어요. 동혁 씨 앞에서는 말할 수 없는 것들을.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동혁 씨, 병원 좀 가야 할 것 같아요. 수저를 놓는 동혁 씨. 어디 아파? 속이 안 좋아서요. 어느 병원? 집 근처 내과요. 내가 데려다 줄게. 혼자 가도 괜찮아요. 안 돼.
같이 가야지. 어조가 단호했어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병원에 갔어요. 물론 동혁 씨와 함께였습니다. 차 안에서 계속 물었어요. 정확히 어디가 아파? 속이 쓰리고 소화가 안 돼요. 언제부터? 2주 전부터요. 왜 진작 말 안 했어? 괜찮아질 줄 알았어요. 다음부턴 바로 말해. 알았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어요. 접수를 하고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동혁 씨, 여기서 기다려줘요. 금방 나올게요. 나도 들어갈게. 진료실인데, 부부잖아. 뭐가 문제야?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부끄러웠습니다. 이름이 호명됐어요.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동혁 씨는 진료실 바로 앞 의자에 앉았어요. 여기서 기다릴게.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손이 떨렸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속이 계속 쓰리고 소화가 안 돼요. 토할 것 같고요. 언제부터죠? 2주 정도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세요?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하죠? 네. 좀. 검사를 받았습니다. 위내시경이었어요. 검사 후 다시 진료실에 앉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모니터를 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위에 염증이 꽤 있네요. 심각한가요? 급성 위염입니다. 스트레스성이에요. 화면에 빨간 부분이 보였어요. 위벽이 많이 손상되어 있고요. 이 정도면 상당히 오래 스트레스를 받으신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혹시 최근에 특별한 일이 있으셨나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편하게 말씀하세요. 치료를 위해 필요한 질문이에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요즘 좀 힘든 일이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일단 당분간은 푹 쉬셔야 해요. 최소 2주는 카페 문 닫으시고 몸을 회복하세요. 2주요? 네. 이 상태로 계속 일하시면 위궤양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리고 환자분, 나이가 57세시니까 스트레스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스트레스 원인을 파악하시고요. 가능하면 거리를 두세요. 거리요? 네. 몸이 보내는 신호예요. 이대로 가면 더 큰 병이 올 수 있습니다. 처방전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진료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동혁 씨가 바로 일어났어요. 뭐래? 위험이래요. 심각해? 2주 쉬래요. 2주? 카페는 문 닫아야 할 것 같아요. 그래, 푹 쉬어 내가 챙겨줄게. 그 말이 이제는 무서웠습니다. 차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동혁 씨가 계속 물었어요. 정확히 뭐라고 했어? 위험이래요. 스트레스성. 약 처방 받았어? 네. 2주치. 2주 동안 뭐 하래? 푹 쉬래요. 좋아. 내가 매일 집에 갈게. 밥도 해주고. 숨이 막혔습니다. 그게 아닌데 집에 도착했습니다. 약을 먹고 누웠어요. 피곤했습니다. 그런데 동혁 씨가 옆에 누웠어요. 미라야. 응. 괜찮아? 좀 쉬고 싶어요. 병원 갔다 왔잖아. 괜찮다며? 온몸이 긴장됐어요. 그래도 진짜 아파요. 조금만. 동혁 씨? 금방이야. 동혁 씨의 관계를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관계가 끝나고 혼자 남았어요. 동혁 씨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아프다는데 왜 이해를 못하지? 며칠이 그렇게 지났습니다. 카페는 휴업 중이었어요. 하지만 더 힘들었습니다. 동혁 씨가 매일 왔어요. 아침, 점심, 저녁. 시도 때도 없이 관계를 요구하면
찾아왔습니다. 거절하면 분위기가 싸늘했어요. 어느 날 오후, 동혁 씨가 낮잠을 잤습니다. 기회였어요. 조용히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언니, 미숙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참 후에 받았어요. 여보세요? 언니, 나 미라야. 어머, 미라야. 오랜만이다. 잘 지내? 목소리만 들어도 울컥했어요. 언니, 왜?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눈물이 났습니다. 언니, 나 좀 만나자. 그래. 언제? 내일 괜찮아? 응. 어디서 볼까? 역 근처 카페? 2시. 그래. 알았어. 무슨 일인데? 만나서 얘기할게. 알았어. 내일 보자.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내일 언니를 만나면 다 얘기해야지. 이 답답함을, 괴로움을.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랑 통화했어?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동혁 씨가 서 있었습니다. 언제 일어난 거예요? 아까. 누구? 언니요. 무슨 언니? 고등학교 때 아는 언니. 뭐래? 그냥 안부 물어봤어요. 그래. 언제 통화했어? 방금요. 뭐라고 했는데? 그냥 잘 지내냐고. 거짓말이었어요. 내일 만나기로 한 건 말할 수 없었습니다. 동혁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친구 만나는 건 좋지. 내가 데려다 줄게. 괜찮아요. 혼자 갈 수 있어요. 안 돼. 몸이 안 좋잖아.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내일 몰래 나가야 하는데 들키면 어떡하지?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동혁 씨가 잠깐 집에 간다고 했어요. 2시간 후에 올게. 천천히 다녀와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심장이 쿵쾅쿵거렸어요. 지금이야. 서둘러야 해. 옷장을 열었습니다. 외출복을 꺼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가방을 챙겼어요. 핸드폰, 지갑,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었어요.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들키면 어떡하지? 어디 간다고? 물으면, 위치 추적하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결심했어요. 나가야 해. 미숙 언니가 기다려.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내려가는 동안 숨을 참았습니다. 제발 아무도 없길. 1층에 도착했어요. 햇빛이 눈부셨어요. 택시를 잡았어요. 역으로 가주세요. 기사님이 출발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낯선 풍경들. 아니, 낯설지 않았어요. 그냥 오랜만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몰래 친구 만나러 가는 게 뭐라고?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깜짝 놀라봤어요. 광고 문자였습니다. 한숨을 쉬었어요.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내리면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혹시 아는 사람이 있을까봐 안으로 들어갔어요. 미숙 언니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미라야, 달려갔어요. 언니를 보는 순간 울컥했습니다. 언니, 어머, 얼굴이 많이 안 좋다. 눈물이 났어요. 언니, 나 괜찮아. 천천히 얘기해. 커피를 주문했어요. 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어제 전화할 때부터 목소리가 이상했어. 한참을 말을 못했어요.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언니, 나 요즘 너무 힘들어. 왜? 남자 생긴 거 아니야? 고개를 끄덕였어요. 만난 지 얼마나 됐어? 5개월. 그래. 근데 왜 힘들어?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어디든 데려다 주고 데리러 와요. 혼자는 한 발짝도 못 나가요. 친구 만나러 가는 것도 몰래 와야 해요. 그리고 매일 밤 찾아와요. 새벽에도 하루에 여러 번.
거절하면 분위기가 싸늘해져요. 병원 갔는데 의사가 위험이래요. 스트레스성. 2주 쉬래요. 근데 그 사람이 매일 와요. 쉴 수가 없어요. 언니, 나 너무 괴로워. 정말 미칠 것 같아. 말하다가 울음이 터졌습니다. 미숙 언니가 휴지를 건넸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미라야. 응. 그거 정상 아니야. 알아. 그건 통제야. 통제. 사랑이 아니라 소유야. 근데 어떻게 좋아한다고 하는데 그게 사랑이야? 너 지금 감옥에 갇혀 사는 거야. 감옥. 그 단어가 가슴에 꽂혔습니다. 맞았어요. 감옥이었습니다. 나갈 수도 없고, 거절할 수도 없고, 숨 쉴 수도 없는. 언니, 말이 맞아. 감옥이야. 헤어져야 하는 거 아니야? 헤어지기. 생각해 본 적 없었어요. 아니, 생각하기 무서웠습니다. 헤어지면 또 혼자잖아. 혼자 사는 게 낫지. 지금보다는. 미라야, 지금 너 행복해? 대답할 수 없었어요. 행복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동혁 씨였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집에 간다고 했는데 손이 떨렸어요. 미숙 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받아야 해. 응. 휴대폰을 들었어요. 여보세요. 지금 어디야?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집 근처요. 어디? 정확히. 산책 나왔어요. 거짓말하지 마. 어디? 친구 만나러 왔어요. 어디? 주소 보내. 왜요? 데리러 갈게. 혼자 갈 수 있어요. 안 돼. 위치 켜놔. 지금 당장. 집에 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일찍 끝났어. 빨리. 주소 안 보내면 직접 찾아갈 거야. 위치 추적하면 돼. 목소리가 협박조였어요. 알았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미숙 언니가 물었어요. 뭐래? 데리러 온대요. 벌써? 응. 일찍 끝났대요. 미라야, 언니가 봐야 해. 이거 명백한 통제야. 심리적 폭력이야. 알아. 근데 어떻게? 경찰서 가. 상담받아. 경찰서요? 응. 생활안전과. 거기 가면 이런 거 상담해줘. 커피도 다 못 마셨어요. 일어났습니다. 미안해, 언니. 다음에 다시 만나자. 미라야, 너 지금 감옥에 갇혀 사는 거야. 제발 정신 차려. 언니의 말이 계속 울렸습니다. 집 근처 편의점 앞으로 갔어요. 주소를 보냈습니다. 10분 후 동혁 씨의 차가 도착했어요.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차에 탔습니다. 미안해요. 왜 주소 안 보냈어? 깜빡했어요. 거짓말하지 마. 일부러 안 보낸 거지? 아니에요. 몰래 만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몰래가 아니라 그냥 친구 만난 거예요. 그럼 왜 말 안 하고 나갔어? 집에 간다고 해서. 물어봤으면 데려다 줬잖아. 혼자 가고 싶었어요. 왜? 나랑 같이 가면 안 돼? 대답할 수 없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동혁 씨가 뒤따라 들어왔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무거운 공기가 흘렀어요. 더 무서웠습니다. 화를 내는 것보다. 며칠간 냉전이 계속됐어요. 말수가 줄어들었어요. 동혁 씨는 계속 저를 쳐다봤습니다. 감시하는 눈빛. 더 무서웠어요. 3일째 되는 날 밤이었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생각했어요. 이대로는 못 살겠어. 절대로 못 살아. 미숙 언니 말이 맞아. 이건 사랑이 아니야. 통제야. 감옥이야. 헤어져야 해. 말해야 해. 용기를 내야 해. 결심했습니다. 내일 말을 꺼내기로. 두려웠어요.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혁 씨가 카페로 왔어요. 휴업 중이었지만 문을 열어줬습니다. 앉아요. 왜? 무슨 일이야? 심호흡을 했어요. 동혁 씨, 할 말이 있어요. 뭔데? 저 혼자 있고 싶어요. 무슨 소리야? 친구도 혼자 만나고 싶고, 카페도 혼자 운영하고 싶어요. 제 발로 걷고 싶어요. 동혁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위험해. 위험해도 괜찮아요. 안 괜찮아.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해. 그래도요. 미라야. 난 너 걱정해서 그러는 거야. 보호하려고. 전 보호가 아니라 통제받고 있어요. 통제? 네. 통제요. 내가 사랑해서 챙기는 건데.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뭐. 목소리를 높였어요. 전 숨이 막혀요. 동혁 씨 없이는 한 발짝도 못 나가요. 친구 만나는 것도 몰래 가야 하고, 카페 열쇠도 복제하고, 매일 밤 찾아오고, 부부처럼 지내잖아. 저희 부부 아니에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어요. 동혁 씨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잘못이 아니라, 그럼 뭐야? 왜? 너무 괴로워요. 뭐가 괴로운데? 통제받는 게 너무 힘들어요. 통제. 사랑해서 챙기는 게 아니라 소유하려는 거예요. 난 그런 적 없어. 복제 열쇠는요? 제 허락도 없이 카페에 들어오는 건요? 어디 가든 따라오는 건요? 동혁 씨가 비웃었습니다. 그래. 내가 집착했어. 미안해. 동혁 씨, 헤어지자는 거지? 그렇게 힘들면 헤어지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끄덕였어요. 네. 동혁 씨가 일어났어요. 알았어. 카페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카페에 혼자.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속이 시원했습니다. 숨을 쉴 수 있었어요. 그날 오후 경찰서 생활안전과를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여경이 물었습니다. 상담받고 싶어서요. 무슨 상담이세요? 모든 걸 말했습니다. 복제 열쇠, 허락 없는 출입, 끊임없는 감시, 혼자 외출 불가, 매일 밤의 방문, 가까운 지인이라도 반복적인 통제나 감시는 명백한 심리적 폭력입니다. 그 말에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래.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었어. 혹시 협박이나 스토킹이 계속되면 바로 신고하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경찰서를 나왔어요.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나 잘못하지 않았어. 카페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3주 만이었어요. 문에 새 메뉴판을 붙였습니다. 자유 한 잔, 프리 컵. 새로운 블렌드였어요. 제가 직접 개발한. 오전 햇살이 유리창에 번졌습니다. 에스프레소 머신이 돌아갔어요.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오랜만이에요. 네, 잠깐 쉬었어요. 많이 건강해 보이세요. 감사해요. 카페는 다시 활기를 찾았어요. 인스타그램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제 손으로, 제 선택으로 매일이 새로웠습니다. 아침에 문을 열 때도, 커피를 내릴 때도, 손님을 맞을 때도 모두 제 선택이었어요. 자유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낯선 손님이었어요. 사장님, 커피 향이 참 좋네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조금 진하게 내렸어요. 그는 창가에 앉았어요. 책을 읽으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나가면서 말했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감사합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바에 앉아 생각했어요. 괜찮아. 이제 괜찮아. 창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 다녔어요. 나도 저렇게 걸을 수 있어. 혼자서, 내 선택으로. 여러분도 혹시 갇혀 있나요? 통제받고 있나요? 혼자는 한 발짝도 못 나가나요? 누군가 당신의 열쇠를 복제했나요?
허락 없이 당신의 공간에 들어오나요? 어디 가든 따라오나요? 거절하면 분위기가 싸늘해지나요? 숨이 막히나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통제입니다. 소유입니다. 무섭죠? 알아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이대로 사는 겁니다. 저는 걸었어요. 카페 문을 다시 열었어요. 제 선택으로, 제 발로. 지금도 매일 아침 문을 엽니다. 오늘도 커피를 내립니다. 손님들과 웃습니다. 행복해요. 진짜로. 이 나이에도 할 수 있어요. 늦지 않았어요. 아니,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사랑은 떠났지만 저는 여전히 저로 남았습니다. 아니, 더 강해졌어요. 외로움 속에서 깨달았어요. 끝까지 나를 지켜줄 사람은 결국 나였다는 것을. 이제 저는 유미라로 살아갑니다. 누구의 여자친구가 아닌 저 자신의 이름으로요. 이 여정은 결국 나를 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황혼의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보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고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로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인생의 황혼에서 다시 피는 늦은 사랑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외로움과 용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인생 정원이었습니다.